7월 21일부터 시작된 민생의 복 소비 쿠폰 신청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가짜 홈페이지 접속 유도 등 각종 사기 수법들이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로 인터넷 링크를 보내고 이를 클릭하게 만들어 가짜 인증을 받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시니어층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이나 카드사, 은행은 소비쿠폰 신청 안내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크를 눌러버린 순간 이미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수집되며 피해가 실시간으로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AI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해 엄마 나야 라고 시작하며 계좌번호를 묻고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해 계좌 인증을 유도하는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정교한 이 목소리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가족을 의심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경제일자리 정책관 소속 정책사무관 주기태입니다. 정부는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신청은 반드시 정부 공식 홈페이지, 카드사 앱 또는 지역 상품권 홈페이지 등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낯선 문자 속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청, 금융회사 고객센터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에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현재 단호합니다. 민생의 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국민 생활 안정화를 위한 긴급 경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쿠폰은 본인의 실거주지 내에서만 정해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현금화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 수령으로 간주됩니다. 적발 시 쿠폰 회수는 물론이고 최대 5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도운 가맹점 역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정부는 주요 중고거래 앱과 협력하여 소비쿠폰 관련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즉시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소비쿠폰 부정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실거주 지역 밖에서 발생한 수상한 결제 내역은 시스템에 자동으로 감지되어 경고가 뜨며 반복 시 쿠폰 사용이 제한되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현재까지 소비쿠폰은 첫날에만 약 697만 5천 명이 신청하였고 총 1조 2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는 2021년 당시 5차 국민지원금의 첫날 신청자 수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특히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신청이 전체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오프라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는 물론이고 시니어 세대까지 정부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다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주소지 외 사용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한 60대 남성이 고양시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며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하려 했으나 결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는 같은 나라 국민인데 왜 안 되느냐며 항의했지만 시스템상 쿠폰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유효하게 설정돼 있기에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제한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목적에 따른 필수 조건이며 이 기준을 벗어나면 결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쿠폰은 명확한 사용 조건과 제한이 있는 정책 지원금입니다.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판매, 대리 결제 등은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결제하는 것 자체가 원칙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긴 경우 이후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은 물론이고 정부의 추적 시스템에 의해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폰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서구 주민이라면 강서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같은 서울시라고 하더라도 강남구나 종로구 등 타 자치구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지만 제도 설계 취지상 이는 불가피한 제한입니다. 단, 주소지 이전이나 장기 입원, 요양시설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신청을 통해 사용지역 변경이 일부 가능하도록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가맹점의 부정행위입니다. 실제로 인천의 한 소형 마트에서는 소비 쿠폰을 받은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바꿔드릴게요 라며 90% 수준으로 현금화를 유도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고객들은 편하게 생각하고 응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마트는 소비 쿠폰 사용 내역이 정부의 정산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로 감지되어 세무조사와 함께 등록 취소 조치를 받았습니다. 소비자는 물론 가맹점 사업주 역시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행동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사용 내역은 모두 전산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과도한 동일 금액 반복 사용, 동일 시간대 복수 고객의 집중 사용, 동일 카드사 또는 동일 주소지, 사용자의 타 지역 결제 시도 등은 모두 부정 사용 의심 패턴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이상 거래로 판단되면 거래 자체가 중단되거나 해당 가맹점은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재등록이 불가한 불이익까지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념하셔야 할 점은 쿠폰의 유효기간입니다.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은 영구적인 혜택이 아닙니다. 1차 지급분은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실제로 2021년 지원금 당시에도 수많은 분들이 미처 사용하지 못해 혜택을 날려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 즉시 가계부를 작성하듯 생활비 계획을 세워 어디에 사용할지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처는 동네 슈퍼, 약국, 병원, 전통시장, 일부 편의점, 미용실 등 지역 내 가맹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병원에서의 사용 여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병원도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대형 병원이나 개인 의원 중 등록을 하지 않은 곳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원 전 해당 병원이 소비쿠폰 가맹점인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지역 상품권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앱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약국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약국은 대부분 가맹되어 있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지 외 지역에 위치한 약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예를 들어 서울 강북구 주민이 종로구의 대형 약국에서 소비 쿠폰을 사용하려는 경우 결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상 지역 제한이 명확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수령 시기에 따라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령을 선택하신 분들은 가급적 빠르게 해당 지자체나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 수령하시고 수령 즉시 사용 계획을 세우셔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의 경우 수령만 해놓고 잊고 계시다가 유효기간이 지나 사라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연계형으로 지급받으신 경우는 가장 편리합니다. 별도의 사용 등록 없이도 자동으로 연동되어 해당 카드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쿠폰 잔액이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카드 분실 시 반드시 카드사에 신속히 신고하고 정지 요청을 하셔야 하며 쿠폰 잔액도 함께 도난당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카드사별로 보안 조치가 마련돼 있으나 사전 예방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은 단순히 혜택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그 사용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소한 부주의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다른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실적인 제재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정 내 공동 사용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소비 쿠폰을 신청했을 경우 가족 전체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 쿠폰은 철저히 개인별 지급이고 주소지 내에 등록된 본인 명의 가맹점 사용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받은 쿠폰을 아내가 다른 구역 약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상 차단되며 불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대리 사용은 지양해 주셔야 하며 꼭 본인이 직접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세부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정책의 목적은 지역 경제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두 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규칙을 무시한다면 전체 예산의 신뢰도와 정책의 지속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지원금 정책 중 일부 지역에서 부정 사용률이 높았던 사례들은 해당 지역이 이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 소비 쿠폰은 더욱 철저한 감시와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며 모든 거래 내역은 실시간으로 정부 시스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자분들의 실수로 인한 사용 제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72세 김은욱 어르신은 선불카드 형태로 소비 쿠폰을 수령한 후 익숙하지 않은 카드 사용 방식 때문에 결국 한 번도 쓰지 못하고 기한을 넘긴 사례입니다. 그는 수령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다며 카드 사용법을 익히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고 결국 15만 원 전액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신청부터 수령, 사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누군가의 정확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과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소비 쿠폰 수령 이후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며 쿠폰을 신청하고 수령했는데 이후 딸 집이 있는 충북 청주로 이사를 간 경우 새로운 지역에서는 기존 쿠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쿠폰의 사용 지역은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이사 등으로 실제 생활 거주지가 바뀌더라도 사용 지역 변경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이나 전입신고 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지자체에 사용 지역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 후에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 쿠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진 외국인 주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기 체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단기 비자 또는 체류 기간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 몰라서 허탕을 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런 분들에겐 별도로 외국인 지원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된 소비 쿠폰의 경우 사용 가능한 가맹점의 범위가 카드형 쿠폰보다 좁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상점에서는 카드 결제 단말기가 없거나 지역 상품권 제휴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건을 고른 후 결제 단계에서 거부당하고 괜히 상점 주인과 언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미리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지역의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리스트를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부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소비 쿠폰을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소비 쿠폰은 결코 현금이 아니며 현금화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초기
지역 내 일부 고시원이나 다방 등지에서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는 안내문이 붙었다가 해당 사업장이 전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사 금융 행위는 소비 쿠폰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며 정부는 해당 사례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소비 쿠폰을 부주의하게 타인에게 넘겨 사용되도록 했거나 타인의 쿠폰을 대신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최대 5배까지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향후 동일 유형의 정부 지원 사업,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나 긴급 재난지원금, 농산물 소비 장려금 등에서도 자동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단순히 한 번의 경고 수준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부정 사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 사전에 감지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구 주소지로 등록된 소비자가 경기도 일산에서 한 주간 10차례 이상 반복 결제를 시도했다면 이는 자동으로 부정사용 의심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이후 카드 결제가 즉시 중단되고 해당 사용자는 해명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해명하지 못할 경우 쿠폰이 정지되고 잔액은 소멸됩니다. 이 시스템은 소비 쿠폰 사용자의 실거주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 도구가 아니라 공정한 지원과 부정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상당수 소비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비 쿠폰을 사용할 때 일반 카드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카드사별로 다르다입니다. 일부 카드사는 소비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도 전월 실적에 포함시켜주고 포인트나 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하는 반면 일부 카드사는 소비 쿠폰 사용액은 실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 쿠폰을 카드로 연계해 사용하실 경우 본인의 카드사 정책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계획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비 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 오류나 가맹점 등록 누락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카드사 고객센터나 지역 상품권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현장에서 불필요한 실랑이를 벌이거나 잘못된 정보로 자의적으로 행동할 경우 오히려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와 쿠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여러 보완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창구 안내를 확대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과 사용법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와 번역 지원 시스템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단기적 소비 진작을 넘어서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응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은 올바른 방식으로 신청하고 정해진 지역과 장소에서 본인의 명의로 사용하셔야만 진정한 혜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나아가서는 향후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더 큰 정책적 신뢰를 쌓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소비 쿠폰은 소비를 강요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필요한 지출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과도한 외식이나 물품 구입 또는 가맹점에서 유도하는 고가 품목 구매 등은 정부가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의 소비입니다. 실제로 일부 상점에서는 쿠폰 사용 시 특정 품목만 결제 가능하다고 제한을 두거나 일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불공정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자체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소비 쿠폰을 신청했더라도 실사용이 없을 경우 다음 지원금 지급 시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실제로 과거 지원금 정책에서도 수령만 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인원들은 다음 정책 집행 시 비우선 또는 후순위로 분류된 전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 후 일정 비율 이상 사용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이를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받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용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 쿠폰으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카드형 소비 쿠폰의 경우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소비 쿠폰 전용 내역 항목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지류형 상품권은 발행처 웹사이트에서 잔액 확인과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을 통해 본인이 언제 어떤 항목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점검하고 계획적인 지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 쿠폰 사용 중 오용 사례가 접수된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는 대리 결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대신 결제해주고 현금을 받는 구조나 직장 동료끼리 돌려가며 사용하면서 실사용자를 변경하는 행위는 모두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스템에서 비정상 패턴으로 탐지되며 사용자 간의 관계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명을 요청받게 되며 해명 불가 시 전액 회수와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본인 외 타인의 소비 쿠폰을 대신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소비 쿠폰을 넘기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소비 쿠폰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제도 시행 초기보다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모니터링 인력과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복 결제, 동일 시간대 다수 거래, 주소지 이외의 지속적 사용, 특정 품목 집중 구매 등은 고위험 이상 거래로 분류되며 별도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이 같은 패턴은 대규모로 부정 거래를 시도하는 일부 업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하며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 단위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 통영시에서는 실제로 한 마트에서 지역 주민 여러 명의 소비 쿠폰을 모아 한 번에 결제하고 이를 물품 배송 명목으로 타 지역에 전달하는 형태로 대량 부정 거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폰을 넘긴 주민들뿐 아니라 해당 마트 운영자도 처벌을 받았으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소비 쿠폰 대상 사업에서도 영구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부정 사용이 평생의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의하실 점은 선불카드 또는 지역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입니다. 소비 쿠폰이 연동된 선불카드나 상품권은 현금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분실했을 경우 반드시 해당 발급처에 신속히 신고하고 사용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 전까지 누군가가 이를 사용한 경우 정부는 해당 금액을 복구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쿠폰의 지급 및 사용 주체가 명확한 개인이라는 원칙에 따른 조치입니다. 따라서 특히 외출 시에는 상품권과 카드를 별도로 보관하고 가급적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현재 아직 소비 쿠폰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정부는 1차 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차 신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상 조건, 시기, 지급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청 대상이시라면 되도록 1차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고령자, 외국인,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대면 신청이나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받으시려면 관할 지자체 콜센터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실제로 지역별 반응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 첫 주 기준 세종시와 광주광역시는 신청률이 20%를 넘어서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과 사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와 지역 언론, SNS 채널 등을 통해 신청 방법과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안내했고 특히 고령자 대상의 설명회나 방문 상담 등을 병행한 것이 큰 효과를 본 것입니다.
반면 전라남도 일부 군 지역에서는 신청률이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의 불균형과 이동성 부족, 그리고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도시 사람들만 받는 거지 우리한텐 상관없는 줄 알았다는 식의 인식이 퍼져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센터조차 해당 정보를 늦게 숙지하여 안내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격차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문제를 넘어 정책 수혜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현장 접수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별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특히 고령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집 앞까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대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족 중복 신청 문제입니다.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이 각자 신청한 뒤 동일 가맹점에서 반복적으로 결제한 경우 시스템상 이를 허위 분산 사용으로 인식할 수 있어 일시적인 사용 제한이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의 자동 감지 기능이 과도하게 적용된 결과로 해명을 통해 풀릴 수는 있지만 사용자는 심리적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시스템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실제 동거 가족 간 중복 결제에 대해선 일정 범위 내에선 허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단,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거래, 가맹점과 결탁한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제기되는 민원은 지역 내 일부 업종의 불명확한 사용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경우 같은 브랜드임에도 어떤 지점은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지점은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본사와의 계약 여부가 아닌 각 지점이 개별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소비자는 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는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의 고객센터를 통해 가맹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왜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느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플랫폼 등 자본력이 충분한 기업에 돈이 흘러가는 구조를 방지하고 지역 내 순환 경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처의 제한은 불편함이라기보다 제도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추가 지원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2차 소비쿠폰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며 그 기준은 1차 지급자의 실제 사용률, 부정 사용률, 지역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1차 수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사용이 2차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령에 그치지 않고 정당하고 건전한 사용 실적을 남기는 것이 곧 추가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비쿠폰의 정책 홍보와 관련하여 일부 허위 정보도 퍼지고 있습니다. 쿠폰 사용하면 세금이 더 나온다거나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수급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소비쿠폰은 비과세 대상이며 일시적인 복지성 지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정부 공식 발표 외에는 신뢰하지 마시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는 휘둘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부 고령자분들은 괜히 신청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냐며 망설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소비쿠폰은 손해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어진 기회를 놓쳤을 때 제대로 알지 못해 사용할 수 없었을 때가 가장 큰 손해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못 받았다는 민원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이는 제도 설계가 아무리 정교해도 정보 전달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라도 주변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꼭 한 번 더 안내해 주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